방사성 폐기물은 농도를 기준으로 처분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은 농도와 무관하게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해양 투기는 환경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시행하던 처리 방법입니다. 단지 국제협약에 따라 2015년부로 사라진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법을 만들 당시에는 일반화된 폐기물 처리 방법이었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은 이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 즉 자체 처분의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의 이상 또는 미만으로 구분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체 처분의 기준은 개인에 대한 피폭설량 연간 10마이크로시버트, 집단에 대해서 1맨시버트, 그리고 별도의 핵종별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자체 처분 이상일 경우 원자력 관계사업자 스스로 자체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자는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적합한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처분을 위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자에게 폐기물을 맡길 때에는 인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체 처분 미만의 폐기물은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자체 처분이라고 하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 후에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버리면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분되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다시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극저준위가 가장 방사능이 적은 폐기물입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처분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처분은 다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인간의 생활 환경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을 제한하는, 즉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방벽이라고 합니다. 동굴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방벽을 천연장벽, 콘크리트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방벽을 공학적 방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인수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는 방사능에 따라 처분 방법을 결정합니다. 땅속 깊이 묻는 것을 심층처분, 비교적 지표 근처에 묻는 것을 천층처분이라고 합니다. 심층처분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동굴에 폐기물을 묻거나 혹은 동굴이 없다면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묻는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묻었기 때문에 태풍, 홍수,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폐기물을 보호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지진에 의해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폐기물은 여전히 동굴 깊은 곳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어 인간의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됩니다. 이와 같이 심층처분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아무리 방사능이 센 폐기물이라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극저준위부터 저준위, 중준위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으며 지금까지 생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원자로 주변에 보관 중입니다. 다음은 천층처분입니다. 천층처분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땅의 위쪽에 묻는 것이며 동굴처분, 표층처분, 매립형처분으로 구별합니다. 경주에 설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동굴처분에 해당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지하에 동굴에 설치하거나 돌로 이루어진 두꺼운 층, 즉 안반 안쪽에 방벽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격리합니다. 천층 처분 중에서는 가장 안정성이 높으므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표면 근처에 폐기물을 묻는 것이 표층 처분과 매립형 처분이며 둘의 차이는 천연 장벽과 공학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표층 처분, 천연 방벽만 사용하면 매립형 처분입니다. 매립이란 단어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처분하는 곳인 매립지라는 단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제 매립은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낮은 지역에 쓰레기를 놓고 흙을 덮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매립이 끝난 지역은 운동장처럼 평평해지거나 작은 언덕이 생깁니다. 법에서는 천연 장벽과 공학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 표층 처분이 더 안전성이 높으므로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고, 그냥 땅 근처에 묻는 매립형 처분은 방사성 세기가 가장 낮은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형태 다 운영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유일한 천층 처분 방법인 동굴 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처분 방법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임의로 처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전달할 때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인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서 방사성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데, 운송해온 방사성 폐기물이 인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인수가 거부되고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경주까지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기준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종류, 즉 핵종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고, 방사능이 센 선원과 약한 선원을 구별해서 담아야 합니다. 처분장의 처분 요건이라 하면 선원을 담은 폐기함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하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하는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적어도 200년간 관리를 받으므로 고체 형태로 인도되어야 하며, 인도받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옮겨서 쌓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0년간 보관함으로 썩을 수 있는 게 포함된다면 부패 과정에서 더러운 물, 즉 유리수가 나오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유리수를 흡수하여 고체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고체로 만들어버리는 물질, 즉 고화제를 넣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 도중 폭발하거나 불에 타면 안 되므로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포장물 외부에 포함된 핵종의 종류, 세기, 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표시하여 관리가 쉽도록 해야 합니다.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 더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즉 자체 처분 허용 기준에 만족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직접 처분해야 하며, 이 절차를 자체 처분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직접 발생시킨 방사성 폐기물 또는 처분을 위탁받은 방사성 폐기물을 자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력 관계사업자끼리 방사성 폐기물을 주고받은 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 건설 운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스스로 자체 처분해야 됩니다. 자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매번 자체 처분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처분 계획서와 자체 처분 절차서는 용어가 비슷하므로 혼동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처분 절차서는 자체 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되는 첨부 서류의 하나일 뿐입니다. 자체 처분 계획서는 자체 처분을 할 때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반감기가 5일 미만인 핵종은 예외적으로 5년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분 계획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후 5년간은 동일 폐기물에 대하여 서류 제출 없이 스스로 자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5일 미만의 핵종을 주로 사용하는 해고학과를 위한 규정입니다. 자체 처분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므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규정이 없을 때에는 서너 달만 보관하면 방사선이 자연설량 수준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을 감쇄가 필요한 3개월간 보관한 후 다시 심사기간 3개월 이상 보관했기 때문에 큰 폐기물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위험성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빨리빨리 자체 처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자체 처분 계획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하여 재심사합니다. 자체 처분 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RI나 RG 또는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처분이 되는 순간 이는 더 이상 방사성 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처분 시 방사성 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체 처분 절차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은 자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출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은 방사성 물질 등을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자체 처분하는 것은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이 고장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출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자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배수 또는 배수시설을 고쳐서 배출해야 합니다. 단, 원자력 안전법상 배출 기준은 만족하지만 환경법상 방류가 불가능한 물질은 배출하여 하수에 배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구별하여 자체 처분 절차를 거친 후에 지정 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처분을 맡게 합니다. 다음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섞는 행위입니다. 환경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은 물론 환경법에서도 모두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방사성 폐기물과 비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으면 환경법에 따라 처리하지 말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 어느 정도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포장한 후에 설량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한 후에 남은 폐기물, 여기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아닌 이제 일반 폐기물이 되어버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 처분이 기준에 만족하고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자체 처분 대상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반에 대한 절차서를 제출합니다. 자체 처분 절차서는 자체 처분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처분 전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자체 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 처분 결과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칭합니다. 자체 처분 절차는 폐기물 자체가 없어진 절차가 아닙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변하는 절차입니다. 즉 원자력 안전법상의 규제를 받던 방사성 폐기물이 환경법의 영향을 받는 일반 폐기물로 바뀌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일반 폐기물은 남아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표현하는 부수적인 폐기물은 바로 이 일반 폐기물입니다.